반제역 전문가의 코멘트를 보겠는데요. 문제는 에너지다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치솟게 되면서 반전이 일어났죠. 러시아 쪽의 화석 연료 쪽에 대한 수출 금액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생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에너지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유럽의 공장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에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게 되면서 오히려 개도 국가들로 갈 천연가스가 못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먼저 계약했었던 에너지 기업들이 계약을 파기하고 유럽 쪽으로 납품하는, 아마 웃돈을 더 주겠죠. 유럽 쪽으로 납품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면서 파키스탄 같은 개도국에는 또 에너지난이 심각하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해보죠. 반지혁 전문가님. 네,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내내 같은 어조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CPI 발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이유는 근원 CPI 이제 이런 거는 좀 볼 필요 없다라고까지 말씀드렸고, 일단은 휘발유 가격이 높게 나왔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제가 투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어떤 분들은 댓글에서 15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얘기 물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에 그러한 150달러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이 전망이 있다라고 하면 절대 물가가 잡힐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 내내 유가에 대해서 또는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좀 거의 제가 몰두하다시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WTI가 다행히 어제는 살짝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120달러에서 살짝 아래로 내렸고, 그래서 이제 120달러에서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전에 정고점이 130달러로 찍었을 때는, 그때는 우리 주식도 오버슈팅 나왔을 때 좀 윗꼬리 달고 찍히는 것처럼 이제 3월 7일에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이쪽에도 선물 베팅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있으시고,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다가 회사를 아예 지분을 많이 매입해서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계란으로 바래치기다. 또 워런 버핏가 한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까지 제가 어제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제는 그래도 어제도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WTI가. 그래서 한때는 이제 2% 이상 상승했었고, 그러면서 123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또 막판에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116달러까지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118.93에서 조금 약간 조정을 보였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도 안 되죠. 사실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120달러를 좀 감내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어제 그래도 좀 파업이 좀 당연히 잘 해결은 됐습니다만, 문제는 유가가 올라갈 것에 대한, 현재도 쉽진 않지만 더 올라갈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것이 더 컸기 때문이고, 소비자 심리지에서도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태까지 미국 같은 경우는 산유국이라서 그래도 덜 영향을 받았는데, 예전보다는 사실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어떤 나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좀 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산유국 간의 좀 자료를 좀 보시면요. 제가 오늘 좀 준비한 자료를 보면 산유국 간에 이렇게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산유국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생산하는 원가에 좀 차이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2017년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사우디가 지금 오펙의 거의 굉장히 대장 같은 역할을 하는 이유가, 사우디나 쿠웨이트 정도만이 배럴당 10달러 이내로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라크나 UAE, 이란 이런 나라들은 10달러에서 13달러 정도에서 비교로 이제 저비용으로 좀 발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17.2. 그러니까 이제 올해 생산 국가일수록 뭔가 생산 단가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같은 유가면 굉장히 좀 이런 나라들은 회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36.2.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또 원유 생산국으로 많이 올라온 이유가 일단 셰일의 혁명 때문인데, 2010년 이후로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기술에 좀 필요가 있기 때문에 50에서 60달러. 이 정도면 사실은 채굴 단가. 물론 이게 2017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국가들은 그래도 지금 유가가 너무나 좋으시겠죠. 네. 그 나라들은요.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또 국가별로 상황이 좀 다른 게, 물론 유럽 같은 특히 영국 같은 경우도
생산하는데 여기는 이제 워낙 또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거고요. 그리고 또, 그래도 미국은 이제 소비도 하고 그리고 뭐 첨단 IT도 있고 뭐 여러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 석유의 의존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라든지 또는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이제 의존도가 높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뭐 천연가스도 있고요. 그래서 나라마다 이제 이 정도면 국가 예산도 채우고 이게 적당히 좀 필요한 또 유가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배럴당 한 84달러. 물론 지금 좀 올랐으니까 뭐 예를 들어 90달러면은 국가 예산 다 쓸 거 쓰고 그래도 어느 정도 생산 원가도 맞추고 뭐 이런 상황이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80달러. 그리고 우리가 뭐좀 산유국이라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 리비아, 알제리, 바레인 이런 나라들은 사실 100달러 이상을 해야 나라 재정도 채우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산 단가가 틀리고 나라마다 이제 이 비중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내 거 먼저 팔려고 그러고 사우디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비용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래서 계속 이제 유가 때문에 이게 문제 생기고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제재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데서 사실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러시아의 어떤 뭐 위상이랄까. 그러니까 사실 뭐 러시아를 좀 제재하려면 이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뭔가 이제 준비를 좀 미리 많이 했어야 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한 나라도 많지 않았었고요. 근데 뭐 바이든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제재하기도 어렵고요. 물론 중국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핵무기를 일단은 탄두 대수로 이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이요. 뭐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만. 네. 그러니까 핵으로 위협하기도 이 나라를 핵으로 위협할 수도 없죠. 작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석유 같은 경우는 2대 생산, 그러니까 수출로는 2위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이제 수출 1위, 그리고 밀 수출도 1위, 우크라이나는 또 5위.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제재할 방법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탄탄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좀 막연하게 좀 제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제재 자체가 오히려 당하는 나라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뒤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뒤로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이라든지 인도를 통해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뭐 원래 뭐 그런 거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제재하는 데서는 미국 편이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 실리가 우선이고, 그리고 사실은 인도라는 나라를 잘 봐야 되는데, 이 나라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워낙 또 인구로는 이제 중국을 앞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가 경제 성장이라도 굉장히 좀 커가는 나라이고 우리한테는 비교적 그래도 우호적이긴 한데 이제 이 대외적인 면에서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데서는 미국 편이지만 또 러시아를 제재하는 데서는 또 그렇지 않은 면이 또 있어요. 또 그리고 뭐 중국은 뭐 가뜩이나 미국의 제재를 좀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인도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석유를 받아서 제3국으로 또 판단 얘기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까 뭐 중국 얘기 좀 하셨는데 중국 경제는 사실 좋을 수밖에 없죠. 러시아로부터 저렴하게 원유를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WTI가 올라가는 명분 중에서 물론 7월, 8월이 드라이빙 데이라서 이제 석유가 많이 쓰이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경제를 재개하면 유가가 올라간다는 이런 게 딱 거의 뭐 불문율처럼 붙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 받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하고 중국이라는 큰 나라들이 러시아로 뒤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러시아에서 썩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유통이 되거든요. 그러면 WTI가 그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다. 논리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유가가 지금 잡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제 뭐 이번 주까지 이제 오늘까지 좀 출연이라서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WTI가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120달러에서 이제 왔다 갔다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러시아 것을 제재를 했지만 이쪽으로 중국하고 인도로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뭐 벨라루스라든지 좀 미성 국가들도 있거든요. 그쪽. 그렇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제재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거의 뭐 제재는 지금 준비가 너무 미흡했다. 이게 전략적으로 러시아라는 나라를 견제하려면 뭔가 좀 사우디랑 또는 그리고 이제 그 베네수엘라라든지 또는 이란이라든지 이쪽 제재는 사실 트럼프 때 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사실은 일찍 풀려면 풀 수도 있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그리고 사우디는 이제 와서 이제 조금은 이제는 좀 화해하는 무드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좀 미흡하고 늦었다라는 게 좀 그런 전략적으로 좀 잘못되었다.
러시아를 제재하려면 진짜 주도 면밀하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좀 뼈아픈 좀 실패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래서 이제 유럽의 분위기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명분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지만 지금 이게 고통이 유럽이 제일 많이 받고 있고요.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아 쪽에도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도 지금 쉬운 상황 아니지만 아까 뭐 파키스탄 말씀하셨고 뭐 스리랑카는 모라토리엄 먼저 선언했죠. 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올해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명분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의 인구가 지금 경제 위기에 놓여 있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결단이 필요하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EU 정상회의가 있고요. 그다음 나토 정상회의가 이달에 6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로 결정은 나지 않겠지만 지금은 네. 전쟁을 좀 멈춰야 될 때가 그러니까 좀 왔다. 그래서 이제 물론 다 할 말은 다 많을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할 말은 많고 러시아도 뭐 할 말은 많고. 근데 이제 지금 러시아한테 좀 유리한 상황이 좀 많이 돌아가고 이제 서방에 예를 들어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는 명분과 실리 중에서 이제는 명분을 챙기기에는 너무나 좀 멀리 왔다라는 좀 뭐 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네. 생각으로 좀 가고 있다라면서 예. 이게 좀 이렇게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일단 지금 모든 게 이제 바둑이나 체스를 두더라도 일단은 빨리 이제 결정하는 게 그리고 다음 거를 준비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제 EU 정상회의라든지 나토 정상회의를 말씀드렸고요. 물론 뭐 사우디 방문도 중요하지만 네. 뭔가 좀 준비를 좀 많이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서방과 미국 쪽에서 실리를 챙기기 급급한 입장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뭐 나토 회의가 뭐가 중요할까요? 나토와 EU, 미국, 러시아가 서로 화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